검찰청 폐지, 또 기재부 분리,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당정이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건 역시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청 폐지일 건데, 일단 당정은 우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 시기는 1년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안을 다듬은 뒤에 부작용 없는 방안으로 발표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 우리는 뭐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 오히려 국민들이 소외되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법 시스템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분명히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아마 민주당도 이렇게 진행됐을 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고치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예 정치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두고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 제거한 후에 만드는 검찰 개혁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사위 운영 과정을 보면 계속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또 하나 2021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서 수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첫 번째 부작용, 두 번째 범인 검거율 떨어졌다는 부작용, 이것에 대한 반성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특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하는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특검은 왜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1년 유예를 두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1년 유예가 있던 게 아니고요. 당에서도 저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법 법안, 그리고 중수청법 법안에 이미 1년의 유예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안 발의 때부터 1년 유예를 명시했고요. 1년 유예는 어찌됐건 이 조직과 인사를 분리해내는 과정, 또 여러 절차적 보완을 해야 되는 과정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애초 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1년 유예는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기 전에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1년 유예가 마치 발표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이 절차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와 예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이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고요. 사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과정도 특검은 왜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하면서 유지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특별검사인 겁니다. 특검법 자체가 취지 자체가 아주 긴급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한시적으로 두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일반 검사와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한창 얘기가 많았었던 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 둘 것인가 해서 논란도 있고 학계의 의견도 다양했는데, 결론은 그 행안부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산하에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또 그 경찰청, 중요범죄수사청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교류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개혁 청문회를 보면서 또 검찰의 수사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무부에 둬선 안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마치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국을 두게 돼 있고 그 검찰국을 통해서 대검을 또 검찰청을 지휘해 왔죠. 사실상. 그런데 행안부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또는 국수본 혹은 중수청을 지휘할 수 없고요. 이 독립 외청이기 때문에
독립외청이라 함은 인사와 예산을 분리해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독립외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의 예산은 이 대검 차장이 와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행안부 산하에 있다고 해서 경찰청의 예산을 행안부 차관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독립외청이기 때문에 경찰청 차장이 와서 따로 별도 보고하기 때문에 독립외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 법무부 산하냐 이 행안부 산하냐라는 논쟁과 또 행안부 산하로 중수처에 갔을 때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세진다는 말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정 대변인 좀 의견 있으실지요? 저는 사실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 문제의 본질은 민주당이 검찰과 관련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말일까요? 검찰 개혁은 사실 민주당 정권 잡을 때마다 얘기가 됐었던 건데 아마 근본적인 배경은 2008, 9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시작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정치 검찰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생각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적 경험이 그 엇눌리면서 더 강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에 있어서도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행안부로 떼놓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행안부가 이렇게 다른 수사청들을 다 통할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견제, 균형 장치 마련해 놓지 않고 행안부에 다 맡겨두면 과거에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었던 군부 정권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